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 법안을 올리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총리는 속도 조절을 주문했습니다. 온도차를 보이는 이유 알아봅니다. 그 외에 각종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일단은 지금 모레부터 예정된 본회의가 열려서 방송 입법 개정안 또 상법 개정안 그리고 노란봉투법이 처리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본회의 일정을 좀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었고 국회의장까지한테 이제 요청을 좀 했었는데 조금 전에 25일 다음 주 월요일에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민주당에서는 24일 이후로는 좀 어렵다라는 입장도 있었는데 조금 전에 여야가 합의로 오는 25일 다음 주 월요일에 본회의 개최에 합의를 했고 이 사안은 국민의힘에서 요청한 대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일정을 좀 고려한 조치라고 합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지금 뭐 애초에는 24일 이후로는 좀 어렵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여야가 합의가 잘 됐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의 입장은 일정 조정은 가능할 수 있지만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킬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었던 것이고 네. 특히 24일 이후에 여는 것은 좀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했었는데요. 네. 방금 앵커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저도 방금 속보를 보고 소식을 접했습니다만 네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지금 22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하루 전인 21일에 본회의를 여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했던 것이고 이 부분에서 여야가 이제 대화를 통해서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서 뒤로 늦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국민의 입장에서는 요구한 부분이 잘 반영이 됐네요. 네, 반영이 됐고요. 네. 사실상 민주당에서 이 본회의 일정을 합의를 해주지 않을 이유가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정도 더 늦게 한다고 해서 본회의를 미룬다고 해가지고 크게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크게 손해가 보는 게 없는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당이라면 가장 중요한 행사가 바로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전당대회가 네. 지도부,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가장 큰 행사인데 이 행사를 방해하려고 의도적으로 본회의 일정을 잡았다. 그럼 오히려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 지금 전당대회 일정은요. 7월 18일 거의 한 달 전쯤에 국민의힘에서 일정을 확정한 그런 날짜입니다. 그래서 그런 날짜라는 것을 고려하면은 민주당에서 충분히 날짜 같은 거 조정해서 국민의힘이 무사히 전당대회를 치르고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면 새로운 지도부의 판단 아래에서 본회의에서 다루지 않건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이 달라진다든가 대응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기다려도 전혀 소름할 거 없는 또는 비판받을 거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정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래 예상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는 여전히 첨예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노란봉투법 입장차가 큰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법안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은 원청이라도 하청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험에 외절하 생명을 위협받는 하청, 특수고용, 플랫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민생입법이자 산업재해 예방법이자 대화 촉진법입니다. 민주당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기업은 수천 개의 협력사와 끝없는 교섭에 시달려야 하고 해외 투자와 같은 경영상 주요 결정까지도 파업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산업 전반과 국민 모두에게 확산될 것입니다. 불법 복투법으로 전락해 산업 현장을 무법 천지로 만들지 않도록 민주당은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오늘 그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이 민주당 지도부도 찾아갔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노란봉투법 수정 여지가 좀 없다는 입장인가 싶은데 지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체 소통 플랫폼을 통해서 국민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국민 4명 중 3명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사 갈등이 좀 심화할 거라는 예상을 했다는 조사가 있는데 지금 수정 여지가 있을 수 없는 이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윤 전 대통령이 예.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2차례 거부권을 행사를 했었죠. 근데 그 이후에 사실은 법안이 그대로 원안이 고수된 게 아니라 일부 수정이 되는 항목들도 있었고 네. 뭐 재계의 여러 가지 우려사항을 충분히 청취해서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란봉투법의 취지 자체가 뭐 정말 이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뭐 기업을 망치고 산업을 뭐 발목을 잡겠다 이런 취지의 법안이 아니라 네. 결국 그동안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보게 되면 진짜 계약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른바 가짜 사장과 진짜 사장이 좀 나뉘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짜 사장에게는 또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환경이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산업재해 예방 측면에서도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는 충분히 고려가 된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사회적 대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제 법적인 테두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혀서 이 하도급 노동자에게 협상하고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이고, 이른바 진짜 사장과 협상할 수 있는 테이블 자체를 마련해 주는 거는 유의미한 진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법안의 내용에 대한 뭐 수정이라든지 숙고는 충분히 이미 진행이 됐다. 그래서 이미 뭐 사실은 노동계의 의견도 다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떤 이 법안 자체가 통과가 불가한 그런 수준의 법안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고 산업 현장의 이야기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정안에 재계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국민의힘 의견은 어떤가요? 그렇게 볼 수 없죠. 재계 입장이 반영됐다면 재계가 왜 찾아와서 1년이라도 유예해달라 그런 요구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미국 상공회의소, 유럽 상공회의소도 노란 봉투법이 통과된다 그러면 한국 지사에 있는 회사들이 철수할 수 있다는 그런 강경한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네. 그만큼 재계에서는 생명이 달려있는 기업의 어떤 운명이 달려있는 중요한 법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거 이거 굉장히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법안 내용을 보면 굉장히 경영자, 기업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왜냐하면 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업체한테 원청업자는요 이런 책임을 집니다. 파업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하청업체는 그리고 또 교섭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청업체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경우 그걸 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하청 이런 구조가 생긴 이유는요 경영의 효율화와 고용 노동의 유연성을 위해서 보장해놓은 그런 제도인데 이것이 사실은 그 취지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하청이 언제든지 최상위에 있는 원청에다가 파업을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지면서 이것을 행사할 수 있다는 카드를 보여주게 되면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요 하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또 교섭을 요구했을 때 교섭을 들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용자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경영자는요, 한국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어차피 강성 노조 때문에 대응이 힘들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들어올 때 어디 가느냐?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법률사무소 HR팀에 갑니다. 즉 인사라든가 노조라든가 이런 활동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들어갈 정도로 우리나라 노조의 강성 노조가 굉장히 팽배한 상황인데 네. 이것을 좀 더 강화시키는 하청까지 이런 모든 권한을 파업 권리와 교섭에 대한 의무권을 준다는 것은 지나치게 경영과 기업 입장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이렇게 되면 걸핏하면 파업을 한다든가 또는 걸핏하면 교섭을 요구한다든가 해서 기업의 경영권이 침해되는 근원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말씀드립니다. 뭐 앞서 김영우 노동부 장관이 저희 방송에 나와서 불법 파업 조장법이 아니라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법안이 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점차 시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본회의에서 이거 통과가 돼서 향후에 어떤 입장차가 있을지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